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은경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덥죠. 네. 괜찮으세요? 저는 돼지라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힘드시겠. 예, 여름이 쉽지 않아요. 옛날에 날씨 냈을 때 이렇게 땀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나서부터는 땀이 정말 많이 나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19세기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면서 작곡가였던 니콜로 파가니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르투오소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그의 음악을 토대로 또 다른 창조물을 내게 되는데 오늘의 작품은 이 파가니니의 작품으로 변주를 한 하나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듣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 먼저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이게 참 훌륭한 곡인데 저는 이 곡에 대한 솔직히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군악대에 있을 때 네. 피아노 병이 아침마다 이 곡을 매일 쳤어요. 연습. 그래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전공생이었나 보다. 그렇죠? 군악대는 네. 전체가 전공생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근데 손가락이 굳을까 봐 이 곡을 연습을 했나 봐요. 국제 콩쿨 1위를 못해서 군민제를 못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네. 어지간한 교향악단보다 잘합니다. 다 전공생 정도가 아니라 다 네.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인데 이제 이 곡에 꽂히신 거죠. 항상 3달, 4달을 이 곡을 계속 추셨던 기억이 나서 정말 듣기 싫으시겠네요. 그때는 되게 힘들게 들었는데 또 못 듣고 요즘 들으니까 좋네요. 마성 같은 매력 있는 곡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마녀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연 변주곡입니다. 오늘의 주제곡에 마녀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그 같은 군대 동기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정말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 곡이거든요. 네. 근데 파가니니가 그 당시에 작곡가들의 또 음악가들의 연주의 로망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작품을 가지고 변주곡으로 또 다른 창조물을 낸 작곡가들이 많았는데 왜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로 다양하게 변형을 주면서 만드는 그런 유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곡가에게서는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람스도 이 도전에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가 고른 주제는 좀 전에 들으셨던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작품 번호 1번 중 마지막 카프리스 24번 가단조 A 마이너였는데 이 작품으로 28곡의 변주를 완성해내자 당시 리스트와 클라라 슈만이 극찬을 하는데 클라라 슈만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헥센 바리에이션엔 마녀의 변주곡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오늘 마녀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클라라 슈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좋습니다. 브람스는 그렇다면 이 곡은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됐습니까? 브람스가 이제 처음 빈에 머물게 됐을 때 피아니스트 카를 타우지히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와 이제 가까운 친구가 되는데 일단 리스트를 사사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버추어스였는데 브람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가니니를 주제로 변주곡을 만들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파가니니를 변주한 곡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일단 당대 동시대 작곡가였던 슈만은 파가니니 카프리치소의 멜로디를 인용해서 연습곡 작품 번호 10 그리고 리스트는 파가니니 무반주 카프리스의 A단주 멜로디를 주제로 또 대연습곡 에튜드 또 라흐마니노프가 A단주 멜로디로 변주곡 형식의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그 파가니니 랩소디 변주 18번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타우지히 피아니스트가
당신도 해봐라. 이제 브람스에게 제안을 하고 브람스가 내 작곡 능력을 또 피아니스트의 어떤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실력 발휘를 해보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트가 네. 당대 이제 뛰어난 작곡가이자 연주자였는데 파가니니 대연수곡을 쓰면서 그 작품이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브람스에게 다양한 도전과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브람스가 1862년부터 63년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 곡을 작곡을 했고 또 피아니스트 타우지히에게 헌정을 합니다. 타우지 씨의 제안 덕분에 이 곡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 결과 작품이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 24마디거든요, 주제가. 네. 그것을 14번 변주시키는 것으로 한 세트. 플러스 한 세트, 1+1이에요. 총 두 네. 세트를 만들어서 28개의 변주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변주가 몇 개씩 또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어떤 악장은 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어떤 악장은 또 약간 스케르초에 진행이 되고 어떤 악장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죠. 브람스는 이 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건 브람스가 이 곡에다가 정교한 손가락을 위한 피아노 연습곡이라는 제목을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주용이기보단 손가락 연습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출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변주에는 굉장히 뚜렷한 기교가 요구가 됐지만 그리고 또 일관된 주제를 사용했지만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하게 다채롭게 또 피아노 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연주회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이었죠. 지금 설명 뉘앙스를 보면 브람스는 정식곡으로는 자신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네요. 네, 아마도 연주회용은 아니니까 출판을 하지 말고 놔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처음에. 불구하고 출판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 네. 아마도 몇 년 후에 출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또 바꾸게 돼서 헨레 출판사에서 결국 출판을 하게 됩니다. 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까 친하게 지내던 타오지 씨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네. 맨 처음에 1862년에는 브람스 자신이 직접 그도 아하. 연주자였으니까 취리에서 연주를 했고 1867년에는 윈에서 브람스가 연주를 하고 그때 베를린에서는 타우지히 피아니스트가 각각 이 곡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은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마녀의 변주곡 브람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 24개까지 있어서. 네, 그렇죠? 또 24개인데 1권, 2권이 있는데 1권은 좀 뒤로 아껴두기로 하고 네. 2권의 제4번부터 12번 변주까지 발췌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2권 제4변주부터 제12변주까지 줄리어스 카치안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2권 제4변주부터 제12변주까지를 줄리어스 카치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브람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리스트와 클라라 슈만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른 평론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기록이 혹시 남아있을까요? 브람스가 살아있을 때 활동했던 미국의 음악 평론가가 있는데 제임스 휴네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람스와 파가니니라 이토록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있을까? 왕관 독일인과 생기발랄한 이탈리아인의 만남이라니. 그러나 독일 소세 넣고 그랬더라도 이 곡에서는 환상이 힘을 갖는다. 이 마성적인 변주곡은 피아노 문헌의 마지막 단어이며 거대한 영적 문제이다. 이 곡을 연주하려면 강철 손가락과 끊는 용암과 심장, 사자 용명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성우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네. 뭐 성우분들이 보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진행이 안 됩니다. 너무 재밌어서. 자, 1권과 2권을 모두 연주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연주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네. 20분에서 22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주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네. 리스트를 사사했던 이제 다른 피아니스트인 로젠탈이 이 곡을 연주했는데 브람스한테 이 총 28개의 변주를 어떻게 단락제 연주를 할까라고 물었더니 브람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권의 연주를 모두 마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2권을 연주하시오. 네, 농담이었습니다. 아마도. 예, 살짝 뭐랄까 매기는. 네. 그렇죠. 자, 이 곡 연주하신 적 있으세요?
배워본 적은 있죠. 아, 그러세요? 네. 연습하신 적은 있고 네. 연주하신 적은 없으시구나. 네. 좋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말처럼 어떻게 그 마누엘 변주곡이 맞는지 또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까다롭고 굉장히 정교하고 완벽한 테크닉. 음, 그리고 일단은 14개 플러스 14개, 28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테크닉으로 길게 연주를 하면 그 한 가지 테크닉만 연마하면 되는데 계속 변형을 주면서 짧게 짧게 캐릭터를 살려야 되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임팩트 있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곡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권으로 이루어진 이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잖아요. 네. 한 권마다 14곡씩 모두 28개의 변주가 있는데 이 곡은 브람스의 변주곡 중에서 굉장한 백미고 광범위하고 일단 피아노에 다양한 기술이 녹아져 있어요. 뭐 네. 에튜드가 28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6도 스케일, 심한 도약, 또 포르테 아니면 피아노에 굉장히 정교한 다이내믹, 광범위한 다이내믹, 또 3도, 손의 엇갈림, 스타카토, 빠른 패세지, 그리고 굉장한 섬세함, 네,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 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14곡 제가 아까 24곡으로 착각했군요. 음. 자, 1권과 2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권은 처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변주부터 6도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오른손 6도도 나오고 왼손 6도가 나오면서 음. 중간에 코드도 6도를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2권은 3도를 기반으로 작곡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참. 오늘 또 소개해 주신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요한 변주곡을 들어보니 솔직히 브람스 하면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술가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음악가들의. 그렇죠. 예, 그 인식을 또 신선하게 깨부신 곡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벌써 윤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여름 조심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